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의 세무사TV, 오늘은 원경희 회장의 주간 브리핑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개국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수는 어느덧 6,300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니 영상을 만드는 우리 운영위원들과 직원들 역시 힘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마음먹고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화제를 돌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훈민정음, 즉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에 대하여 돌아가신 후 4년 뒤에 완성한 세종장원대왕 실록, 즉 세종실록을 집필한 사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종의 생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종실록 편수를 마감하면서 세종대왕에 대한 천성, 몸과 마음가짐, 정치, 외교에 관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적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인자하며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 우애하며 용감한 결단과 독서와 토론을 좋아하고 타인의 말에 공감을 잘하고 음악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궐에 있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아 어려서 여러 달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태종이 근심하여 명하여 모든 서적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문틈 사이에 한 책이 남아있어 날마다 외우기를 마다하느니 대개 천성이 이와 같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추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 책이 바로 구양수와 소식이 주고받은 편지글인 구소수관이라는 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세종이 승하한 직후 명나라에 보내는 부고문을 의정부에서 작성하는데 그 행장에는 천품의 자질이 총명하고 심중하고 후하며 배우기를 즐겨하고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병을 앓으면서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공정왕 태종이 탄식하기를 충녕분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천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된 후에도 매일 새벽 3시면 옷을 입고 책을 읽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은 후 계속 신하들과 토론을 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집현전을 설치하여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학문을 익히게 하여 훗날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등 최고의 신하들을 만들었습니다. 음악과 천문, 지리 같은 것은 모두 임금이 발명한 것이고 두 형인 양녕과 현영에게 우애하니 누구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하와는 예의와 법도로서 지키고 잘못을 간하면 그대로 시행하여 지금도 세종을 경청지전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입니다. 명나라와는 대국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였으며 일본 여진과도 성심으로 아량을 베풀어 신의로서 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부부간의 인간관계 등 인륜에 밝고 자상하고 박식하여 우주 현상에 대한 이치에 통달하고 또 나란히 편안하고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년이라 거룩한 덕이 높고 높음에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해동의 요순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종실록에서 간략하게 평한 것 이외에도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신 후 약 120년이 지났을 무렵인 우리가 잘 아는 10만 양병소를 주장한 율곡 이께서는 조선의 정통을 이으신 임금 세종이 계셨으니 그분의 성스러움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비옴과 개임이 적기에 하였고 유교의 숭상과 도를 중하게 여겨 인재를 양성하였고 예학을 만들어 후손들이 잘 살게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기서부터 융성하였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은혜로 남아있으니 우리나라 만년운이 세종에게서 처음 기틀이 잡힌 것이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또 뒤지에 갇혀 굶어 죽었다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신 22대 임금 정조께서도 세종의 분신처럼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의여허지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여허지란 또한 내가 그것을 허락했다 라는 뜻으로 좋은 의견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세종대왕의 현명함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제위 초반 세종대왕께서 궁궐에서 자라 민생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고
걱정하자 경영관인 정초가 백성을 찾아가 물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곧바로 그렇다 라고 하시면서 골 밖으로 나가 농민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적은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도 이를 활용한 농사지도서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젊고 학습 능력이 있는 선비들로 하여금 사과 독서제를 시행하여 정통한 인재로 키우자는 변계량의 의견 역시 세종대왕은 우여허지라고 외치시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과 독서제는 선왕인 태종 때부터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선왕이 옳게만 여기고 시행하지 못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제8년인 1426년 12월 사과 독서제를 과감히 시행하고 그 후 1432년부터 상사 독서제까지 시행하셨습니다. 북한산 자락 진관사에서 신숙주, 성산문 등의 학자들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접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집현전의 젊은 신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우여허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등장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작은 의견도 언제나 경청하시고 관료들 사이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견, 청소년 때부터 시쓰기 공부를 시키자는 의견, 여러 가지 제안된 의견이 거의 다 채택되었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시행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우여허지 정신으로 그의 조선이 번창하고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세무사에도 이제 조세와 경제와 관련된 좋은 제도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한국 세무 포럼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 역시 세상의 좋은 의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회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한국 세무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제1회 한국 세무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하였으며 역시 11월에도 현행 금융세제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제2회 한국세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제 12월 18일엔 제3회 한국세무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이 우여허지라 답하신 것처럼 우리 회원분들과 국민들도 좋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번째 원경희 회장의 주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 여러분, 납세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세종대왕께서 경청하고 추진하셨던 집현전 학자들의 제안처럼 우리들도 한국세무 포럼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를 소개하고 세종대왕에 대한 말씀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